자, 상춘곡, 정극인의 상춘곡 디딤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이 많았죠? 선생님은 집에 와서 이 영상을 찍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서로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 잘 보고 내일 수업을 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는 한국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이 상춘곡 작품은 선생님도 기억이 나는데 2011년 수능에 나왔었어요. 2010년 11월에 있었던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내가 기억을 하냐면 그 해에 강남구청 쪽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시험을 보러 가서 수업 시연을 하러 가서 이걸로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됐어요. 거기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딱 됐는데 안 갔죠.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광성중학교에 시험을 봐서 오게 됐는데 참 다행이죠. 여러분들도 모두 기쁘게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그 작품입니다. 자, 이 상춘곡 수능에도 나오고 하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작품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을 먼저 보면요. 상춘곡, 춘이 봄춘이라는 건 알겠죠? 곡은 노래겠고요. 상은 뭐냐면 감상하답니다. 그래서 봄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홍진에 묻힌 분들 인해생에 어떠한고. 홍진은 이제 붉은 티끌인데요. 붉은 먼지. 그래서 먼지가 많은 이 서울 같은 도시 속세를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 세상이죠. 홍진에 묻힌 분들 인해생에 어떠한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힙합 가수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 내 삶을 봐라, 나의 어떤 뭐 돈가방을 봐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나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옛사람의 어떤 운치랑 멋, 고상하고 우아한 멋에 미칠 정도로 나의 삶이 괜찮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 몸이 나만하니 많건만은, 그러니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산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마다겠나. 산과 숲, 그러니까 뭐 자연이죠. 자연에 묻혀있어서 지락을 마다겠나. 지극한 즐거움을 마다하겠나.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자연에 살고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다, 이런 자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다겠나 라고 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나타낸 거죠. 서리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여기 수간이라는 것은 그렇죠. 몇 칸이죠. 몇 칸의 띠집인데, 자, 몇 칸짜리 띠집,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소박하고 청빈한 삶입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초호화 집이 아니라 띠로 엮은 초가겠죠. 초가. 풀로 엮은 집. 그러니까 집이 뭐 3칸이 있건 4칸이 있건 풀로 엮은 집이니까 가난한 집이죠. 어떤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라는 말은 근데 이 수간모옥은 일단 화자가 있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이 수간모옥에서 나중에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공간이 2, 3, 4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벽계수는 뭐냐? 맑고 푸른 시냇물입니다. 소박한 집의 앞에는 맑고 푸른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송죽 우르리에, 소나무랑 대나무가 우르리에, 울창한 속에 풍월 주인 되었구나. 풍월이라는 건 바람과 달이니까 이것도 역시 자연입니다.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상춘곡 요 부분까지가 서사입니다.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자연에 묻혀서 하는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본사로 들어갑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 복숭아꽃, 살구꽃이 석양리에 저녁 햇빛 속에 피어있고, 녹양광초, 푸른 버들, 아름다운 푸른 가랑비, 새우 중에 가랑비 사이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칼로 마름질하여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물물마다 제각각 다 화려하다, 이런 얘기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새가 막 이렇게 찍찍찍찍 지저귀고 있는데 이게 교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춘기를 못 이겨서, 그러니까 봄 기운을 못 이겨서 교태로다. 교태는 뭔가 애교 부리고 그런 거죠.
그러면 새가 애교를 부릴 때는 이제 기분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새가 지금 기분이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새가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화자가 기분이 좋을 겁니다. 화자의 어떤 감정을 새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네 글자로 뭔가요? 그렇죠.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에다 감정이입을 했고요. 계속해서 보면 무라일체이니 흥인들 다를 쏘냐. 자, 무라일체라는 것은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새도 즐거워하고 나도 즐거워하고 모두가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자, 흥인들 다를 쏘냐? 다르지 않다. 새도 즐겁고 나도 즐겁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서리법이 쓰였고요. 자, 여기 무라일체는 내가 자연 속에 살고 있는데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연에 계속 이렇게 있기를 바란다. 자연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화자가 어떤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시비는 그냥 살인문이고요. 그냥 시골에 있는 마당에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이 사람이 수간무옥에 있다가 이제 문을 나와서 정자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정자는 두 번째로 이동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소요음영하여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리며 산일이 적적한데 산에서의 하루겠죠. 날 일이니까요. 산에서의 하루는 뭐 조용하고 쓸쓸한데 한중 진미 한가로움 가운데 참된 즐거움. 여기는 이제 만미자가 쓰이긴 했는데 맛이라는 게 어떤 즐거움으로도 또 비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가로움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여보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일랑 봄에 파란 풀을 밟는 일, 이것도 뭐 그냥 한가로운 일이고 산책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욕기란 내일 하세. 욕기라는 것도 목욕인데 유유자적하는 어떤 것을 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나물 뜯고 저녁에 낚시하세. 아침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세. 뭔가 대구법이네요.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갈건은 칡 두 건을 얘기하고요. 꽃나무 가지 꺾어 샘하며 먹으리라. 화풍이 문득 불어. 화풍은 화창한 바람을 얘기하고요.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에 배고 맑은 향기는 잔에 배고 낙콩은 떨어지는 붉은 것인데 떨어지는 붉은 것은 그렇죠. 꽃이겠죠. 떨어지는 붉은 꽃은 옷에 진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맑은 향기, 바람이 어떤 맑은 향기가 나의 잔에 배고 그리고 떨어지는 꽃이 옷에 진다라는 것은 뭔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는 모습, 무라일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준중, 술단지 안, 술동이 안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소동 아이더러, 심부름하는 아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통 메고 미음만보 나지기 시를 읊으며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수간무옥에 나와서 정자에 앉아 있다가 다시 이제 시냇가로 이동을 했네요. 공간이 바뀌었네요. 명사, 맑은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류, 푸른 시냇물이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건 도화로다. 도화는 아까 복숭아꽃이었죠. 복숭아꽃이 시냇물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위에 무릉도원이 있는 그 고사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무릉도원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렇죠. 이상향이죠. 무릉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고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상향이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자연이 이렇게 좋다라고 찬양하고 있네요. 송간, 소나무 사이에 좁은 길이죠. 세로는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두견화,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을 부여들고 봉두는 꼭대기죠. 산 꼭대기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수간목에서 정자로 갔다가 시냇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갔네요. 네 번째 공간입니다. 천촌말락이 곳곳에 버려있네. 천촌말락은 1000개의 마을과 10,000개의 집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속을 얘기하면 됩니다. 아까 홍진과도 같은 의미겠죠. 천촌말락이 곳곳이 버려있네. 연하 일휘는 안개에 노을 빛나는 햇살은 금수, 수놓은 비단을 펴놓은 듯.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죠. 안개에 노을 빛나는 햇살이요. 엊그제 검던 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엊그제 검던 들이 이제 봄빛이 넘치는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입니다. 계속 봄의 어떤 경치를 얘기하면서 즐기고 있는 어떤 멋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 결사입니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 이 표현은 좀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한데 조금 그렇죠. 독특하죠. 자, 공명이랑 부기는 뭐 부자가 되는 거랑 어떤 공을 세우고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날 꺼릴 수가 있나요? 없죠. 내가 공명이랑 부기를 꺼리는 건데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명이랑 부기를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얘들이 반대로 나를 꺼린다. 자, 의인법과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공명 부기를 꺼리는 건데 반대로 주체와 객체가 전도가 돼서 표현을 한 거죠. 청풍명월, 뭐 푸른 바람, 밝은 달.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 밝은 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나타내는 건 뭐냐? 자연이죠. 대유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바람이랑 달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이 일부를 통해서 자연 전체를 얘기하는 대유법이죠. 자,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옵고 이게 최고의 벗이다.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도 없다. 서리법이죠. 단표누왕의 헛된 생각 아니 나네. 자, 단표누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날인데 더러운 거리에서 먹는 소쿠리밥과 바가지물.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어떤 생활이죠.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얘기할 때 단표누왕이라는 말을 가끔 많이 씁니다.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라. 10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즐기는 것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안빈낙도의 경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의 종장과 형식적 일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라는 세 글자가 시주의 종장과 똑같이 3음절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백년행락이 5음절, 주로 이렇게 3, 5 이렇게 많이 됐었는데 시주의 종장과 형식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런 가사를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가사는 정격 가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결사입니다.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좀 길었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업 때 다시 봐요.